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코인의 반등을 발목 잡고 있는 원인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TV만 켜면, 뉴스만 보면 온갖 흉흉한 기사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크립토 쪽을 살펴보면요. 드디어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하회했다. 6월 23일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이런 상징적인 숫자가 무너지면 공포감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끝났다. 4년 후를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365일 이동 평균선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0일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과거에는 이런 게 2022년도에는 하락장으로 가는 시작 시그널이었다. 크립토 퀀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다면 어제 그제 해서 국내 주식 시장이나 해외 주식 시장이나 지금은 같이 떨어지고 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제가 알기로 4월 7일 그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일으키기 그때 이후로 지금 두 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울렸었다고 하고요. 또 미국 시장도 기술주 위주로 해서 많이 떨어졌죠. 특히나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라는 분이 3분기 말 기준으로 나는 엔비디아와 팔란티아를 숏을 치고 있다. 이게 공개가 되면서 아무튼 굉장히 흉흉한 뉴스가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이제 확인도 되지 않은 여러 루머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캄보디아의 그 프린스 그룹 회장인지 범죄자 그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을 장애로 털었다더라. 여러 가지 정말 흉흉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좀 매운 잔소리를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았나? 저도 좀 반성을 하고요. 좀 더 부드럽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이게 뭔지는 아시죠? 구명조끼를 입고 제가 본전을 회복하는 데만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구명조끼 안 입고, 난다, 긴다, 나 손 빨라, 온갖 걸 다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을 했더니, 그나마 본전을 회복하는데 4년. 그리고 그래도 조금 수익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8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구명조끼를 안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살아남으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 구독자님들의 제가 느꼈던 아픔과 고통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잔소리의 유일한 목적이자 저희 채널을 만든 원 취지입니다. 저희가요, 회원가입이나 광고는 물론이고 그 흔한 좋아요나 구독 한번 해주세요. 이 한마디를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장은요, 탐욕을 견뎌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 98%가 다 잃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대가가 정말 너무 힘들고 아프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아픕니다. 아무튼 자신의 투자 원칙을 되새겨 보시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의외의 하락 원인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실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한데 지금 수도꼭지가 막혀 있다. 단기 유동성이 막혀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어려운 레포 금리가 어쩌고 소파 금리가 어떻고 또 최근에 강달러가 나오는 것도 사실 같은 문맥상이거든요. 이게 동맥 경화가 있어서 달러나 이런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 그 연장선에 있는 단기 유동성을 지금 해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의외로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지금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됐었죠.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하는데 연방 공무원들이 지금 무급 휴직도 받고 있고 현역 군인들이 월급도 못 받고 있고 GDP도 깎이고 있고 해고도 당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식비 지원 중단 푸드 스탬프를 지금 4,200만 명이나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 전체 그로서리 시장의 1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뭐 관제사가 출근을 안 하니까 항공편 300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근데 우리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니, 셧다운해도 올랐다면서요, 과거에. 맞습니다. 통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셧다운 이후에 나스닥 기준으로 평균 수익률, 제가 전체 평균 수익률을 한번 AI를 통해서 내봤는데요. 셧다운 이후에 일주일 후에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이너스가 나온 적도 있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어떤가요? 2주 후에 조금 더 플러스, 한 달 후에 조금 더 플러스, 두 달 후에 더 플러스, 세 달 후, 여섯 달 후, 점점 뒤로 갈수록 커지네요.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한번 발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요 사례별 이제 흐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지금 35일을 넘어간 게 최장 기록이고요. 그나마 과거에 길었던 게 뭐 21일, 16일 이 정도였는데요. 1995년, 96년, 자, 셧다운이 아무튼 종료된 이후로 뒤로 일주일간은 마이너스 1% 정도 오히려 하락을 하더라.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반등이 나왔다. 13년도엔 어땠나요? 이때도 이 셧다운이 종료된 이후로 5거래일간 마이너스를 보고 그 뒤로 2주 후에 회복이 됐다. 지금 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죠. 18년도, 19년도 트럼프 일기 때 이 지금 본인의 최장 기록을 깼는데요. 종료 후에 역시 일주일간 더 떨어졌네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는 꽤나 반등이 나왔다. 뭐 너무 작은 것들은 이제 시장 영향이 미미해서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어떤 규칙이 보이는지 눈에 보이시나요? 자, 과거로 가보시죠. 과거에는 뭐 16일이든 20일이든 이런 게 이제 길었다는 거잖아요. 즉, 짧은 셧다운을 했을 때는 이 셧다운이 종료될 즈음부터 단기적인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셧다운은요, 이제 뒤로 가면은 좋긴 합니다. 근데 엄연히 얘기해서 셧다운은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단식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셧다운 기간이 짧으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조금 안심하고 실제로 이게 끝났다는 건요. 돈을 막 쓰고 베풀면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게 과거에 이 금식을 했던 부작용이 그러니까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벌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직후에 떨어졌다. 근데 현재는 어떻다? 현재는요, 이 셧다운 기간이 최장 기록을 이제 갈아치웠습니다. 보통은 뭐 2주일, 많으면 3주일 가겠지 했는데, 이게 지금 한 달을 가버렸단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지금 안 그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좋다고 했는데, TGA 잔고, 재무부 잔고가요, 찾아보니까 제가 보니까 1조 달러가 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이거 한 8천억 불 정도 채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셧다운이라 돈을 쓸 수 없으니까 공무원들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비용을 못 쓰니까 사람들이 자꾸 세금만 내고 있고 벌금만 내고 있고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만 있는 겁니다. 돈을 못 쓰는 상황. 이게 단기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보통은 항상 나타났던 일인데요. 과거에는 셧다운이 짧았으니까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벌어졌던 일이 지금은 셧다운이 길어지니까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드디어 유동성이 약간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같은 거죠.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든데 지금은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요인과 맞물려서 단기적인 유동성이 축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셧다운이 그럼 끝난다면 오를 수 있을까? 유동성이 공급되면 오를 수 있을까? 저는 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5일자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셧다운 끝내라.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핵 옵션을 촉구한다. 핵 옵션은 제가 뒤에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유가 있는 상황일까요? 여유가 없는 상황일까요? 자, 트럼프는요, 지금 역대 2기 들어서 최저 지지율 한 3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저 지지율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 관세가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근데 이전 두 번 정도를 이미 패소를 했었죠. 아마 마지막 최종 결정은 뭐 연말에서 26년 초에 이게 결정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역시 초조하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속보가 떴는데요. 지금 사실 중간 선거의 미니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 지방 그 중간 선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뉴욕 시장이랑 뭐 뉴저지랑 뭐 어디 시장들을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34살밖에 안 된 무슬림 사회주의자 지도자가 발탁이 됐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공격을 해도 지금 사실은 최대 도시에서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욕시장 그 무소속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분을 밀었었거든요. 쿠오모였나요? 아무튼 그 오래된 과거에 이제 뭐 공화당 쪽이었는데 지금은 무소속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 쪽이 젊은 분이 이겨버렸다. 아, 이게 이제 중간 선거로 갈 때까지도 여유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는 지금 정말 간절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핵 옵션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를 채워서 그거 이상으로 가야 뭐 셧다운이 종료가 되든지 하는데요. 지금 핵 옵션이라는 거는 60명을 과반수 51명 정도만 넘어도 이거 그러니까 민주당의 동의가 없어도 셧다운 끝낼 수 있다라고 뭐 입법 과정이나 여러 과정에서 쓰는 약간 치트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화당 분들이 한 5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핵 옵션을 쓰면 셧다운을 끝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뭐 인사 인준을 하거나 뭔가 특이한 상황에서만 정말 가끔 쓰였는데 지금 이것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이걸 끝내려고 하는 상황이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단기 유동성도 좋지 않고요. 여러 가지 막다른 상황에 몰리면서 이거라도 써서 셧다운을 끝내고 싶은 저는 트럼프가 간절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셧다운이 끝나서 뭐 오를 수 있다고 만약 쳐본다면 언제가 또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실제 내 돈을 걸고 있는 폴리마켓 확률을 보면요.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부 셧다운 언제 끝날까요? 제가 보니까 10월 15일까지 끝난다가 69%.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져 봤자 한 중순 때까지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끝날 확률은 무려 93%입니다. 왜냐면요, 11월 말쯤에 추수감사절이 있거든요. 뭐 거의 민족, 미국의 가장 큰 이제 명절 중에 하나일 텐데, 그때 험한 꼴을 보인다? 이거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서로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바다. 그래서 지금 뭐 중순쯤 이전에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사람들은 베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잊고 계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연준의 제롬 파월이 QT 중단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부터인가요? 아니면 12월부터인가요?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을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유동성이 엉망이 되고 있지만 11월 중순으로 갈수록 12월로 갈수록 단기 유동성, 수도꼭지에서도 물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직 코인 반등을 발목 잡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안 나왔죠.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매크로 박사님, 정말 아는 게 많은 아더에이즈의 은밀한 양적 완화 후에 강세장으로 갈 수 있다. 요것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요것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더에이즈가 이번에 맞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매크로 분석은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의 은밀한 양적 완화 준비가 강세장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아직 안 끝났다라고 이분과 같은 편 되면 약간 불안하긴 한데요. 그래도 매크로적인 이 팩트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의 투자를 연계해서 보지 않고요. 자, 뭐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재무부와 연준이 은밀한 양적 완화를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어려운 말이 나와요. 상시 환매 조건부 채권, 뭐 SRO나 SRF라고 하는데요. 요걸 통해서 자금을 투입을 준비하는데 요게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유사한 효과를 내더라. 그러면 요게 만약 맞다면 강세장에 불이 붙을 것이다.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 시장은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뭐 어렵게 써 있는데 제가 한번 쉽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까지 연준은 양적 긴축이라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가 있었죠. SRO 혹은 SRF라고 하는데요. 이게 Standing Repo Facility라고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레포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드렸죠. 연준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나에게 돈 빌리러 와. 내가 언제든지 서 있을게. 이게 SRF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연준도 아는 거죠. 이 단기 유동성이 지금 엉망이구나. 그래서 이 스탠딩 레포 시장을 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요. 사실 그 전까지는 유동성이 넘치고 단기 유동성도 넘쳤기 때문에 이게 급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요가 없었어요. 근데 10월 말 들어서 503억 불, 지금 팍 튀는 거 보이시죠? 무려 한 70조, 80조 원이나 되는 단기 대출을 연준에서 이제 공급을 해주면서 지금 급한 불을 끄고 있다. 물론 10월 말 이후로 11월 초 되니까 다시 뚝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지금 연준에서도 이거 조금 큰일 날 수 있겠는데, 좀 유동성을 늘려야 되겠는데, 라는 지금 반증이 나오고 있다. 현황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서 의외로 크립토가 특히 많이 떨어진 하락 원인 두 번째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힘 있는 헤지 펀드, 뭐 시타델이나 뭐 이런 곳이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자,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근데 내가 롱숏, 뭐 헤지 펀드 전문가다. 어떤 전략을 쓰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헤지 펀드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단기 유동성, 방어력이 없습니다. 특히나 현물을 살 수요, 이 물량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헤지 펀드들은, 기관들은 훨씬 취약한, 레버리지에 취약한 코인 시장에 와서요. 지금 롱을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분들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인위적으로 청산을 하고 있다. 지금 물이 적으니까요. 현물로도 방어가 안 되고요. 무지막지한 숏,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이미 우리의 포지션, 특히 선물의 포지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떨어뜨리면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써서 여기까지 딱 떨어뜨리면 손익비가 다다닥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선물은 이게 확률이 없다. 우리의 청산 가격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인위적으로 롱을 물론 숏도 청산을 시키고 있는데요. 정말 막대하게 청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예가 계속 소개해드렸던 10월 10일자로 무려 190억 불이나 되는 돈이 크립토 쪽에서 청산이 일어났었잖아요. 뭐 테라누나든 뭐 FTX든 부다비미든 이 상대도 안 될 정도의 많은 지금 청산이 일어나고 있다. 헤지 펀드들의 지금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죠. 그래서 뭐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뭔가 명확한 상황이 나오기 그 직전 그 지금 뭐랄까 약간 취약한 단계를 통해서 헤지 펀드들이 엄청나게 돈을 쓸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자, 이 선수들이 와서 시장을 조작하고 있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현물발 하락이 아니고요. 선물에서 무지막지한 정말 청산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도 뭔가 크립토를 사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아니네. 이거 누가 봐도 조작인데 하면서 약간 발을 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개미들은 뭐 이런 것까진 모를 수 있겠지만 지금 주식은 좋았는데 뭐 주식도 최근에 좀 떨어지지만 주식으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왜냐면 정말 레버리지가 취약한 이 코인 시장부터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유동성 발작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결론을 맺어 볼 텐데요.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유동성 고갈로 발작이 일어났지만 셧다운 종료, QT 종료, 뭐 SLR 규제 완화, 자기자본 비중 완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이 유동성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선택을 하신다면 떨어질 때마다 바이 더 딥을 하실 거고요. 반대로 유동성 그거 안 올릴 것이다.
혹은 올려도 소용없다. 뭐 최근에 보니까 지금 블랙락이 호주에서 이제 막 ETF를 출시 준비하고 있다. 뭐 블랙락이 자산 토큰화를 하든지 말든지 JP모건이 코인 담보 대출을 하든지 말든지 이게 끝났다, 소용없다라고 믿는 분들은 뭐 다른 자산을 선택하시거나 떠나시거나 뭐 공매도를 하시거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믿음과 역량에 맞는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